안녕하세요. BMS 송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BMS에서 레비티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신약 개발의 트렌드에 맞춘 플레이트 리더 활용법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덕규 박사의 신약 개발 트렌드 소개 이후 플레이트 리더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플레이트 리더의 트렌드 소개와 활용법을 맡아주실 레비티의 이덕규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비티 코리아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는 이덕규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신약 개발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파와 HTRF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벤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종료 후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 세미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문의나 요청 등을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다음 웨비나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강의 후 Q&A 시간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덕규 박사가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 신약 개발 트렌드에서 특별히 GPCR 파트와 온콜로지 파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레비티의 멀티모드 플레이트 리더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레비티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비티는 작년 퍼키네모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리브랜딩한 브랜드이고요. 레볼루션의 레브가 진화적인, 그리고 라틴어인 비타, 삶이라는 의미의 비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저희 레비티는 과학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레비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신약 개발 트렌드의 첫 번째 사례로 최근 가장 핫한 GPCR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이언스의 올해 혁신으로 위고비라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은 비만 치료, 희망을 높인 GLP-1 작용제,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GLP-1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GLP-1 작용제는 잘 알려진 GPCR 라이간드로 수용체인 GLP-1 리셉터와 반응하여 하위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내뿜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GPCR은 G 프로테인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이 라이간드는 그 수용체인 GS, GI 혹은 GQ의 형태로서 인터랙션을 하고 하위 신호가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GPCR 연구를 위해서는 GPCR 수용체와 라이간드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측정하는 실험, 혹은 수용체 활성의 산물인 사이클릭 AMP와 같은 물질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약 개발 트렌드로 전통적인 신약 개발 분야인 항암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분야의 이제 관련 트렌드의 리포트인 글로벌 온콜로지 트렌드 2024를 보시게 되면은 암세포 치료를, 암 치료를 위해서 기존 스몰 몰레큘 뿐인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혹은 PDL1, PD1 이니비터뿐 아니라 이제 진셀 세라피 관련 혹은 ADC 관련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와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가 부상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키트로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이제 PDL1, PD1 저해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후보 물질이 글로벌 승인을 받았거나 임상 수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중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는 기존 단일 타겟 항체에 비해 두 개의 항원을 타겟하는 측면이 강점으로 카티 외에 여러 측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개발 또 혹은 임상 승인, 최종적으로 FDA 승인까지 이제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의 개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의 메커니즘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면역세포, T셀 혹은 NK셀의 소집 활성화에 관여를 합니다. T셀의 경우에는 T셀에서 발현하고 있는 CD3와 이제 암세포에서 발현하고 있는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을 동시에 표적하여서 T셀의 암세포 인식 및 사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NK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용체의 단백질인 CD16과 TAA를 동시에 표적하여 NK셀의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 ADCC라고 말하고 있는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신호 경로 차단을 통해 암세포가 이제 세포 생장이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시그널링 패스웨이 중 성장인자에 관여하는 세포 수용체를 동시에 차단하여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중 면역 관문, 저희가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문을 차단하여 암세포가 T세포에서 보내는 면역 회피 신호를 동시에 차단하여 또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암세포 연구에 있어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중 항체와 FcRn이라고 하는 이제 수용체의 결합력 측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FcRn은 이제 이중 항체의 실험 내 하프라이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이 이중 항체와 FcRn의 결합력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이중 항체가 체내에 얼마나 잔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항체와 Fc-감마 리셉터의 결합력 측정인데요. Fc-감마 리셉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GCC의 실제 능력에 관여하는 수용체로서 이 이중항체의 ADC 능력을 확인할 때 이 이중항체와 Fc-감마 리셉터의 결합력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중항체에 의한 T셀 시그널링, 대표적으로 NF-kappa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들 수 있는데, 이 시그널링의 활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IL-8과 같은 사이토카인 발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항체에 의해 실제로 세포 사멸이
진행되었는지 ADCC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저희가 신약 개발에서 GPCR 연구 혹은 항암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멀티플레이트 리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연구에서 리드아웃으로 나올 수 있는 결합력 확인 혹은 사이토카인 발현 확인 등을 멀티플레이트 리더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멀티플레이트 리더는 다양한 셀 베이스 어세이, 카이네틱스 어세이 혹은 바이오케미컬 어세이, 나아가서는 리세터 바인딩 어세이나 리포터진 어세이 등과 같이 내가 원하는 리드아웃이 시료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저희 멀티모드 플레이트 리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약 개발 관련 GPCR과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의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이덕규 박사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레비티의 멀티모드 플레이트 리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비티 플레이트 리더기는 30년 이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총 3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빅터 니브와 가장 레퍼런스가 많은 앰비전 엑사이트, 그리고 하이 스루풋에 적합한 필터 베이스의 앰비전 넥서스입니다. 레비티의 모든 멀티모드 플레이트 리더는 흡광, 형광, 발광, 그리고 TRF, 알파 등 다양한 디텍션 모드를 통해서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레퍼런스가 많은 앰비전 엑사이트의 경우 리서치, QC, 어세이 밸리데이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에 대해서 장비의 구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 레비티의 오랜 노하우가 담겨 있는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흡광, 형광, 발광, 그리고 TRF라고 하는 것과 편광이라고 하는 플로렌스 폴라리제이션, 그리고 알파까지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모노크로미터를 가지고 있는 레비티의 유일한 장비라서 원하시는 파장대의 검출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노크로미터를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흡광과 형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의 경우에는 필터 방식과 모노크로미터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경우에는 특정 파장대를 인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모노크로미터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고 측정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크로미터의 경우에는 전 파장을 스캐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라 스캐닝 혹은 플러스비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노크로미터의 경우에는 특히 저희 장비에 쿼드 모노크로미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듀얼 모노크로미터가 2개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노크로미터를 사용해서 첫 번째 모노크로미터로는 원치 않는 웨이브랭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모노크로미터를 통해서 시그널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신호,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라고 표현하는 신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모노크로미터는 240부터 850 나노미터 전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스펙트럴 스캐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광이나 흑광 파장의 이제 웨이브랭스를 찾게 되는 웨이브랭스 옵티마이제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필터 방식에서 가질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파장대는 이 부분인데 실제 필터에서 측정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필터와 실제 그러니까 측정하는 파장대가 맞는지 확인하는 프로블럼 솔빙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전 파장을 다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플러스빌리티도 엄청 좋다.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웨이브랭스를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모노크로미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형광 물질 혹은 흑광 파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광의 경우에는 이제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럼과 에미션 웨이브 스펙트럼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네로우 스트로크라고 시프트라고 해서 원치 않는 이제 파장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모노크로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네로우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내가 특정 원하는 파장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루미네센스 측정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엑사이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탠다드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필터와 미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브렛과 같은 좀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울트라 센시티브 루미네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 스탠다드 루미네센스에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낮은 농도의 시료에 대해서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싶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높은 감도로서 이제 발광을 측정하고 싶으실 때는 이 루미네센스로 울트라 센시티브 루미네센스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리스포터 진 어세이 혹은 셀 바이어빌리티, 사이토토시티를 이제 그러니까 측정하고 싶으실 때 루미네센스를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저희 레비티만의 이제 또 루미네센스 시약인 라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 센시티브 루미네센스의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시그널이 지금 전반적으로 스탠다드 루미네센스를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같은 신호를 좀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민감도도 높아지다 보니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스탠다드 루미네센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울트라 루미네센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디텍터가 플레이트 시료 바로 위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톡 측면에서도 스탠다드 루미네센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스탠다드 루미네센스와 울트라 센시티브 루미네센스를 활용했을 때 이제 시간과 또 감도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 리졸브드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이제 시간 분해에는 형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광 측정 모드도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는 두 가지 모듈을 통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TRF라고 해서 미러라
필터를 사용할 때 이제 에너지 리소스를 제노플렉스 램프를 통해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이저 베이스 TRF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이제 센시티브하게 신호를 보고 싶으실 때 레이저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형광 물질을 이제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란탄족이라고 하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형광 물질은 다른 형광 물질, 그냥 보편적인 형광 물질과는 다르게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나서 다음 에미션 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짧지 않다 보니 이제 립스 플로레센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토 플로레센스와 같은 시그널 백그라운드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긴 에미션 파장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레프시프트 에미션이라고 표현하는 딜레이 후 측정, 이 에미션을 측정함으로써 노이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TRF는 이제 이뮤노어세이나 알파 엘라이자의 이제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GPCR의 리셉터 라이간드 바인딩 어세이에서도 이 TRF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혹은 저희 레비티에서 제공해드리는 HTRF라고 하는 이제 TR 프렛 베이스의 어세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TR 프렛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널레이트가 시료 내에 존재하면 서로 다른 두 항체가 이 어널레이트를 인지하여 이제 신호를 내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도너 안티바디에 이제 컨주게이션 돼 있는 TRF 이제 플로레센스 물질이 어널레이트가 있는 형태에서 프레시 신호를 어셉터 안티바디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셉터 안티바디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플로레센스가 다시 익사이테이션을 하게 되어 에미션을 이제 뿜게 되는데요. 장비에서는 이 어셉터 안티바디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광 물질의 에미션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에 어널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의 엑사이트의 경우에, 앰비전 엑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제노플렉스 램프와 레이저 리소스, 이 두 가지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레이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짧은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도 상대적으로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저 자체가 제노플렉스 램프에 비해서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제 시그널의 이제 증폭에 대해서도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이제 다양한 많은 시료를 빠르게 측정해야 되는 스루풋 개념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제노플렉스 램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시료를 검출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호 자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료의 유무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백그라운드도 좀 더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램프를 사용했을 때와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이제 메저먼트 타임이 좀 더 레이저를 썼을 때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어세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가 램프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값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좀 더 감도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알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알파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레비티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뮤노어세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어널라이트가 시료 내에 존재했을 때 이 시료를 이제 어널라이트를 인지하는 서로 다른 두 항체가 요 어널라이트를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요 항체에 이제 붙어 있는 비드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에너지 신호를 이제 그러니까 신호를 내뿜게 되겠는데요. 이때 도너 비드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680 나노미터를 통해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여기서 이 비드 내에서 이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델타 오토라고 하는 중간 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인접한 알파 어세터 비드와 이 델타 O2가 만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케미르미네센스 리액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615 나노미터의 에미션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어널레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도너 비드 혹은 어세터 비드가 인접해 있다면 이 어세터 비드에서 나오는 615 나노미터 파장을 장비에서 측정함으로써 어널레트의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파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엘라이자와 같은 트레디셔널한 메소드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또한 감도도 높은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파의 경우에는 플레이트에 시로를 넣고 그 다음에 억세터 비드, 도너 비드 넣고 2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후에 바로 이제 플레이트 리더로 측정하시면 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엘라이자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감도 자체도 엘라이자에 비해서 좀 훨씬 높은 펜토그램 단위의 어널레이트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워시 스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넣고 기다렸다가 넣고 기다리고 바로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굉장히 쉬운 실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시간 내로 대부분의 어널레이트는 다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샘플 종류, 뭐 셀 라이세이트라든지 바이오케미컬 어세이,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컬 샘플이라든지 혹은 뭐 티슈 샘플과 같은 좀 컴플렉스한 이제 시료에서도 내가 원하는 어널레이트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SB라고 표현하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엘라이자에 비해서 훨씬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렉스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알파를 저희 앰비전 엑사이트에서는 2가지 옵션을 통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알파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료에서 나오는 알파 신호를 이제 기존 엑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디텍터를 통해서 디텍션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가능한 그런 어세이 기법이라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하이스루풋 알파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별도로 장착되는 알파 디텍터를 통해서 이제 시료 플레이트 바로 위에서 알파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울트라 센시티브 루미네센스와 비슷하게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이제 노이즈 신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샘플 측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엔자임 이제 리액션 혹은 리세터 라이간드 바인딩 인터랙션 등을 측정하실 수 있겠고요.
혹은 뭐 프로테인 인터랙션, DNA 프로테인 혹은 RNA 프로테인 인터랙션과 같은 상호작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펩타이드나 슈가 혹은 스몰 몰레큘의 이제 존재 유무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HTS 알파라고 하는 이제 모듈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제 같은 시간을 가지고 스탠다드 알파 혹은 HTS 알파를 통해서 이제 시료의 감도를 측정해 보면은 이제 크로스톡 측면에서도 HTS 알파가 조금 더 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크로스톡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센시티브 측면에서는 HTS 알파가 조금 더 감도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측정 시간의 경우에도 스탠다드 알파의 경우에는 이제 50 피코그램 per 웰 시료를 측정할 때 대략 4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HTS 알파는 그의 절반인 2분 내에서 이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엠비전 엑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카파블이라고 해서 이제 대량의 시료를 측정하실 때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든 측면이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장비를 통해서 시료의 분수서부터 측정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레비티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드파티인 이제 여러 회사들의 오토메이션 시스템과도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전 엑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디텍션 모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옴콜로지 및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실제 활용한 사례들을 박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엠비전 엑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신약 개발 사례가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옹콜로지 분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PD1, PDL1의 바인딩 카파시티를 알파 라이자로 측정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이 PDL1, PD1의 바인딩 정도를 알파 라이자로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페시픽 혹은 넌 스페시픽 후보 물질의 RC50를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밸리데이션으로 태그이 되어 있지 않는 PDL1을 같이 태그되어 있는 PDL1과 같이 처리하여 실제 PD1과 PDL1의 L1의 바인딩이 일어났음을, IC50가 있음을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 물질, 컴파운드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얼마나 바인딩이 약화되는지, 이에 대한 IC50도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하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PD1, PDL1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저희 TRF, 란스 울트라라고 하는 TRF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와 그냥 제노플러스 램프를 사용했을 때의 이제 값 차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엠비전 엑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세포군에서 이 후보 물질을 처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란스 울트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서 제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이제 리드아웃, 시그널 패스웨이가 전달이 된다. 이것들을 저희 엠비전 엑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후보 물질을 처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리드아웃을 저희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CR7
혹은 CXCR2의 이니비토리 이펙트 혹은 엔타이바디 이펙트를 저희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이제 리드아웃인 사이클릭 AMP를 또 저희 TR 베이스 란스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콜로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실제 튜머 엔바이러먼트는 2D가 아니라 3D이기 때문에 실제 인비트로 어세이에서도 3D 컨디션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어널레이티 유무를 2D 컬처 혹은 3D 컬처에서의 비교를 저희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EMT에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카드LN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저희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비슷하게 이제 다른 팩터들도 이제 2D와 3D 컬처의 비교 결과도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세라피틱에서도 저희 알파 라이자 활용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가 내가 원하는 이제 후보 물질과 FcRn 리셉터 혹은 FcRn 혹은 Fc 감마 리셉터와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바인딩 어피니티도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스 디펜던트로 이제 후보 물질을 처리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제 FC 감마 리셉터와의 바인딩 어피니티도 보시다시피 알파 라이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 엠비전 엑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레비티는 세일즈 소프터, 저 같은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 그리고 서비스 엔지니어를 저희 코리아에서 모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험군들 저희 엠비전 엑사이트로 활용하실 때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송은혜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BMS와 레비티가 준비한 웨비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 세미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팅창 링크를 통해서 데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새 장비가 모두 데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빅터 리보의 경우에는 현재 11월 30일까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